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행정상 법률 관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률 관계란 뭐고 행정상 법률 관계란 뭐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국가하고 우리 국민들 개인들 사이에 행정 작용을 둘러싸고 관계를 맺는데, 그지? 그런 관계를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 행정상 맺는 법률 관계는 뭐야?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지, 그게 이제 행정 주체, 행정 객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 그 서로 간에 무슨 권리 의무 이런 게 생기는 내용으로 관계를 맺는데, 그런 걸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이거를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이래서 이제 공권 공의무 이렇게 말하고, 그런 권리 의무가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게 있고, 그 권리 의무는 개인들 간의 권리 의무하고 어떤 다른 특성이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의를 읽고 종류라는데, 여기는 이제 막 밑줄 치고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시험에는 영향가는 없는데, 자, 종류라는 데서 요거는 조금 용어를 좀 정리를 해두세요. 여기 보면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 맺는 거 통틀어 말하는 거야. 응? 네. 그런데 요거를 둘로 나눈대. 그래서 종류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행정상 법률 관계는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 관계 그러면 국가 등의 행정 주체하고 일반 국민 간의 관계 맺는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2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작용법적 관계에 있어. 국민하고의 관계. 응? 그러면 요거를 조금 좁혀서 말하면, 지금 뭐로 좁혀서 말해?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면서 국민하고 맺는 행정작용법적 관계. 이렇게 좁혀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동그라미 뭐 어떻게 나오는데? 공법을 적용받는 관계, 개인사찰 쓰는 사법을 적용받는 관계,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는 공법 관계, 또는 개인사찰 쓰는 사법 관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을 크게 두 계열로 나눠서, 그죠? 이 사법 그러면 이제 민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하고 행정을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는 개인사의 관계처럼 민법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런 관계를 사법 관계. 응? 그리고 이쪽은 민법이 아니라 뭐 행정법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이걸 행정법 관계라고 칭해도 괜찮은 거야, 공법 관계가. 그지? 요거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옛날 용어로 국고 관계라고도 또 불러요. 국고 관계. 응? 좀 생소한 용어지. 이게 이제 나라 국자, 창고 고자. 그래서 뭐야? 국가가 개인처럼 재산을 가진 자로서 일반 국민하고 재산 거래 계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로도 그렇게 쓰인다. 그런데 요 공법 관계, 행정법을 적용받는 관계는 뭐야?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 응? 어떻게 나누는데? 국가가 공익목적, 이거는 다 공익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너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라. 안 내? 그럼 막 재산 압류 막 이런 것처럼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관계 있죠. 그런 관계를 권력 관계라고 칭한다 이거지. 응? 그 다음에 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경우 명령 강제하기도 하지만, 명령 강제가 아니라 국민한테 뭐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무슨 계약을 맺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관계를 비권력 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비권력 관계를 다른 말로 관리 관계 이렇게도 부른다 이거지. 응?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체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구분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면 공법 관계, 사법 관계를 다 포괄하는 거고,
행정법 관계는 행정상 법률 관계 중 행정법을 적용받는 이 공법 관계만을 가리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하고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 게 조금 구별을 하자. 용어상. 응? 어느 게 더 넓은 거야? 행정상 법률 관계가 더 넓은 거지. 행정상 법률 관계 중에 일부가 행정법 관계라는 얘기죠. 응? 네. 그 관계 정도만 익혀두면 괜찮아. 응?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봐. 그러면 이제 주제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대륙법계, 특히 독일 법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계열로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그죠? 사법 계열의 법.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 영역, 분야가 다 다르다고 보고, 그죠? 또 그 성격도 다르니까 재판 절차도 다르게 해놓는다 그랬지, 그죠? 그러면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에 구별 실익 요거 간단히 짚어보자. 왜 구별할까? 구별하면 어떤 점이 그 효용이 있는 거냐?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 나왔듯이 예를 들어 뭐 국가와 개인 사이에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1번 적용할 법과 법원리를 결정하기 위해. 또 두 번째 뭐야? 재판하는 법원하고 재판 절차, 소송 절차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생각해 보면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이러면 이거는 행정법을 적용해야 되고 행정소송으로 재판해야 될 문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이쪽은 국가가 개인하고 관계를 맺는데 특별히 뭐 공익 목적을 위해서 관계 맺는 게 아니고 개인 간에 무슨 재산 거래 계약 하듯이 개인 간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맺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재판 절차도 그냥 민사소송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 재판하도록 하면 된다. 그럼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과 재판 절차 이런 게 달라지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둘로 갈라놨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가장 첫 번째로 구별하는 기준은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법 규정에서 1차적으로 법이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국민 개인들한테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권력적인 관계, 이건 행정법적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어떻게 돼? 구별 기준에서, 구별 기준에서 이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건 우선적으로 뭐 보고 판단하는 거다? 어느 쪽 관계인지 법 규정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법 규정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뭐 국가기관이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또 뭐 국민이 뭘 위반하면 뭐 벌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면 그건 다 권력적 관계니까, 그지?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둘째 끝에 그런 법 규정이 이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관계의 내용 성격이 공익 목적과 또 윤리적인 공공 윤리성 뭐 이런 게 좀 강한 내용이라면 공법 관계로 파악을 한다. 반면에 순수한 개인 간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한쪽 관계 맺는 쪽이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들 간의 관계와 별다를 게 없다. 그러면 사법 관계로 보는 거야. 이제 그런 기준. 그래서 좀 가볍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써놓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77쪽에 행정작용법적 관계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조직법적 관계는 거의 시험에 영향가 없어. 그래서 국민하고의 관계.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봐. 공법 관계 이꼬르 행정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지? 그걸 좀 부연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공법 관계 이꼬르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 행정작용법적 관계, 쌍거리를 본 공법 관계는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한다는 거야? 행정법적 관계, 행정법을 적용받는 관계. 그래서 이거는 또 국가가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 관리 관계는 다른 말로 비권력 관계, 그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권력 관계 1번은 뭐 너무 동그라미 1번 너무 당연해, 그죠?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그죠?
읽고 지나가요. 예. 자, 이 동그라미 2번. 이거는 국가가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건 법에 엄격하게 구속받. 응? 법에 근거 있어야 되고.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법률에 엄격한 구속. 응? 또 두 번째. 국가기관 등이 하는 행위에는 개인들 간에 하는 행위에는 인정 안 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돼. 공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고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는 그 다음에 3번 공법 즉 행정법 적용되고 싸움 나면 행정소송으로 분쟁 해결. 그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이미 이권 먼저 배우고 온 사람들은 다 알죠? 공권력 행사 다투는. 예. 근데 관리관계는 동그라미 1번 보면 결과 어떻게 돼? 둘째 줄에 비권력적인 법률 관계야. 그죠? 비권력적 관계죠.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떻게 돼? 둘째 줄 끝에 원칙적으로 이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 적용, 민법 적용하고 민사소송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삼지만 이것도 공익 목적과 연관이 있는 한도 안에서는 행정법을 일부 적용받는다. 응?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중에 당사소송으로 재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응? 네, 그런 정도로 공부하세요. 응? 자, 그러고 나면 밑에 무조건 판례, 무지무지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판례를 보면 1번 무슨 단어로? 자, 이게 다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되 1번 판례 중요한데 뭐로 기억할까? 변상금 부과처분. 그죠? 그 국가재산을 허락 없이 차지하고 이용하던 사람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로서 돈 부과하는 거거든. 변상금 부과하는 조치는 공권력 행사 조치다.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둘째 줄 끝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래. 그러니까 이제 뭐야 무슨 그거 사업 무슨 도로공사 이런 거에 니네 기업은 몇 년간 참가 못해 하고 제한시키는 거죠. 뭔가 법이 반행이 했다고, 그지? 예. 근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누가 하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한대 거기? 첫째 끝에 국가기관이 하는 거. 국가행정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키는 조치 이거 뭐야? 공권력 행사하는 처분이다. 응? 다음 페이지 3번 또 똑같아. 누가 하는 거야? 두 번째 공부하는 요령.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누가 해? 시군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도 역시 공권력 행사로서 불이익 주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다. 응? 4번도 시험이 잘 나오죠. 농지개량조합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는 첫째 줄로 나왔듯이 뭐야? 사법상의 민법상의 근로계약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공익 목적을 위해서 맺는 특별한 권력 관계다. 응? 당연히 징계받은 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으니까 5번도 잘한다. 청원경찰인데 일반 은행 같은 데 고용된 청원경찰은 사법상의 근로계약 맺은 거고 잘리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회사를 상대로. 그러나 청원경찰인데 어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고용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뭐야?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지 인정돼서 공무원법의 여러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받는 게 많다. 이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응? 밑에서 세 번째 끝에 그 근무 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징계한 조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징계 처분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써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수도료 부과 징수, 수도료 납부 이런 거 다 공법관계. 7번 하수도 이용관계. 응? 6, 7번 묶어 보고. 그 다음에 8번은 귀속재산 매각. 응? 귀속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이라도 이게 이제 귀속재산이 우리나라 해방 후 일제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이 귀속재산이에요.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거 이제 넘겨받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 그거를 이제 뭐 그 매각이라고 하니까 팔긴 파는데 이게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무조건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땅 없는 사람,
농지 경작해야 되는데 땅 없는 농민한테 싼 값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반 막 돈만 많이 주는 사람한테 막 계약해서 팔아넘기는 거하고 성격이 달라. 이게 공익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조치야. 응? 그래서 귀속재산 매각은 행정법 관계, 응? 공법 관계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무슨 단어에 키워드를 넣어야 돼? 응? 응. 행정재산이 키워드야. 응? 이 행정재산은 국가재산 중에 행정목 쓰려고 지정해 놓은 재산이야. 그 행정재산을 원래 행정재산은 개인한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게 원칙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 개인한테 너가 사용해라 하고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걸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표현은 허가지만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보면 뭐래? 특정인에게 사용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라는 내용의 조치래. 그래서 특허에 해당. 응? 그러면 그 밑에 또 밑줄 쭉 읽어봐. 뭐야? 자기한테 사용권 달라고 신청을 해왔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했다. 그 거부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역시 처분이다. 사용수익 허가 내주는 것도 처분. 응? 거부하는 것도 처분. 그치? 근데 이거하고 대비시켜서 공부해야 될 게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응? VS 했잖아. 사용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행정재산 너 사용해라 하고 특허받은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또 뭐야? 임대해줘. 그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맺은 거로 본다. 응? 국가로부터 행정재산 사용 특허받은 자가 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거. 임대차 계약은 사법상 전대행위가 빌려주는 거잖아. 또 빌려주는 건데 그거는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 응? 그거랑 구별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11번 먼저 보면 11번 판례 보면 제목 일단 뭐 나왔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나왔지? 사용수익 허가 특허 처분하는 거지? 공권력 행사로서 사용수익 허가 내주면서 또 뭐 했대?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사용료 부과도 공권력 행사로서 돈 내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한다면 사용수익 허가받은 자의 사용료 부과도 뭐래?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의 의무 이행해라 청구하는 거라고 볼 수 없고 공권력 행사로서의 납부 의무 부여하는 처분이다. 그래서 11번도 뭐 나왔어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사 기부받았는데 그 용도가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거로 지정이 된 행정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건 위에 거랑 똑같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인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12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이건 또 표현이 뭐라고 써 있어? 계약이란 용어가 표현돼 있지만 이건 진짜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계약이 아니야. 그 앞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은 뭔데? 행정재산에 속하는 거래. 그러면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는 행정재산을 특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래 너한테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한다 라고 해서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내주는 거래. 그럼 우리 아까 배운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거지. 응? 그래서 공법관계로서 특허. 따라서 아마 이 사람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아마 매달 얼마씩 그 사용료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제때 안 냈나 봐. 그러니까 밑줄 쳐놨는데 가상금이라고 지급 채무라 하지. 이자까지 물어내야 되는데 이자를 안 내고 있다. 해가지고 이자 내라 했더니 상대방이 나 이자까지 물어내야 될 의무는 없다 하고 소송으로 싸우려고 한대. 그러면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이건 공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 없는 거다.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응? 그래서 그 다음에 13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재개발 조합의 성격은 뭐래? 재개발 조합은 첫째 줄, 둘째 줄 쭉 읽어보면 둘째 끝에 뭐라고 나왔어? 재개발 조합은 행정 주체래. 응? 그래서 그러면 응?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 행정주체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달라 하고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대. 그러면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당사자 소송. 응? 자, 그러면 우리 두 개 단어. 자, 제목 재개발조합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그러면 두 개 단어. 응? 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무슨 소송으로? 행정소송 중에 한 종류인 당사소송으로 조합 자격 확인해달라고 써야 된다. 응? 그 다음에 14번. 자, 이것도 재개발조합 행정주체고 재개발조합이 뭐야? 재개발 사업 계획 다 짰대. 짜가지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까지 다 받았대. 그러면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란 게 이제 재개발 사업 마치면 다 이거 분양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획 짠 거라고 생각을 해. 재개발조합이 짠 관리처분 계획은 성질이 뭐래? 밑줄 쳐놨지. 처분.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 그럼 이거 잘못됐다고 싸우려면 무슨 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그지? 이게 처분이 있는 거는 알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런 게 중요. 그지? 그 다음에 15번은 이것도 이건 뭐 재건축 조합이야. 응?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여기는 뭐가 붙었지? 관리처분 계획 안이라는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 안이 붙어 있으면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뭐야? 승인 나오기 전이에요. 조합이 위에 13번은 14번은 관리처분 계획 안이라고 안 그랬어? 이거는 이미 조합이 짜가지고 어떻게 했어? 행정위원회 승인까지 다 받은 거야. 그러면 이게 처분이 되는 거야. 근데 14번은 안이 꼬리표가 붙어있지. 안 단계니까 아직은 조합이 작성만 했지 행정청의 승인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이건 처분은 아니야. 처분은 아직 안 된 단계. 그러면 조합이 이 관리처분 계획 안을 짜가지고 어떻게 했어? 자기네들 조합원 다 모인 총회에서 어떻게 했어? 야, 이렇게 이제 안을 짰다. 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통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행정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 행정청에 신청해서 승인 받기 이전 단계에서 총회 통과를 안 됐대. 총회 결의를 거쳤대. 그런데 그 단계에서 뭐 조합원 중에 누가 야, 이거 총회 결의 엉터리로 거쳤다 해가지고 싸우려고 한대. 그럼 뭐 갖고 싸워야 된대? 응? 자, 제목 자체에서 총회 결의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한대. 그럼 총회 결의를 소송으로 싸우래. 근데 이거는 무슨 소송으로 싸워? 응? 당사자 소송. 끝에 있지? 그때 당사자 소송. 소송 대상은 응?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에요.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기에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총회 결의를 소송 대상, 소송 방법은 당사자 소송. 그런데 다시 거꾸로 14번. 자, 14번은 총회 결의를 거쳤고 행정청에 신청해서 승인까지 다 받았어? 그럼 뭐 돼? 아니란 꼬리표가 떨어지고 관리처분 계획. 이거는 그 자체가 처분인데. 그러면 이제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뭘 갖고 싸워야 돼?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해달라. 이거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응? 자, 그 다음에 16번 키워드 무용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그게 결정돼. 힌트 공부하는 요령. 시립무용단, 누군가를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으로 고용하는 거 있지? 그 위촉이라는 말로 표현인데 이게 무슨 관계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공법상 계약, 즉 행정법상의 계약 관계라는 거야. 자, 키워드 공법상 계약. 첫째 줄이지? 그러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관계 맺었는데 이제 너하고는 계약 그만하겠다. 뭐야? 해촉한다 또는 재위촉을 거절한다. 상대방 뭐로 싸워야 돼? 이건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너하고는 계약을 그만하겠다. 이거니까
공법 관계인데 대등한 관계니까 당사자 소송. 키워드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요게 키워드. 응? 자, 그다음에 17번. 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전임 강사. 그지? 유치원 강사. 공립 유치원 강사 뭐야? 공법상의 근무 관계.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못 받은 게 있어. 보수 못 받은 게 있어. 그러면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으로. 잘리면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왜냐면 공권력 행사로 징계 처분한 걸로 되니까. 그지? 그리고 보수는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서 받고, 못 받은 게 있으면 공법 관계니까. 그 다음에 18번. 자, 뭐 무허가 건물이 있다, 무허가 주택이 있다, 강제 철거. 그리고 그 철거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형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고 새 들어 살던 사람에 대해서 지원 대책해주는 업무는 뭐야? 응? 넷째 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공공행정작용과 관련되는 활동이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끝부분 두 줄이 시험에 쓰이는 부분. 그지? 자, 그 다음에 19번. 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나오고 퇴직금 등 결정. 결정. 응? 이거 처분이다 아니다. 이거에 중요해. 응? 처분이 아니야. 자, 요거는 잘 공부해야 돼. 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을 했어. 퇴직했다고 바로 퇴직금 등 급여 받을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신청해야 돼? 연금관리공단에 서류 다 갖춰서 신청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결정이 나와야, 즉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맞다라고 결정이 나와야 퇴직금 등 받을 권리가 생겨. 그러면 여기서 급여에 관한 결정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뭐래? 거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연금관리공단이 내가 서류 갖다 냈는데 당신은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을 못합니다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 그럼 나는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행정소송으로. 뭘 대상? 그 결정 내린 거 인정 안 한다, 거부하는 결정 내린 거, 이게 처분이야. 이 처분을 취소해라 하고 소송해서 누구를 상대로?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그래서 취소해서 연금관리공단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된다면, 인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퇴직금을 뭐 안 준다, 덜 받은 거 있으면 그거는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 지금. 응? 그래서 주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급여, 퇴직금 등에 관한 결정 내린 거, 응?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뭐래? 셋째 주 끝에 뭐라 그랬어? 뭘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있지? 이게 성질 뭐라고? 처분. 응? 따라서 당신은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싸워서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응? 자, 요거 알아도. 그 다음에 20번. 자, 뭐야? 뭐 공무원이야, 공무원. 지방소문. 키워드 공무원. 그 다음 뭐야? 수당 못 받은 거 있다는 거야. 초과 근무했는데. 자, 키워드는 공무원 수당 덜 받은 게 있다. 수당 달라고 청구하는 거. 공법관계. 이거 당사자 소송 키워드. 당사자 소송이야. 응?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사자 소송으로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응? 그러면 이 20번 그 제목 위에 어디다 써놓으면 이거 비슷한 논리 나중에 뒤에서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어? 법관이 응? 명예퇴직수당 응? 이제 덜 받은 거 있어. 응?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한 게 아직 지급 안 된 돈 덜 받은 거 있다. 응? 이거 무슨 소송으로 청구한다? 당사소송. 이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아이, 법관도 공무원이잖아. 응? 퇴직 수당 덜 받은 거 있다. 당사소송으로 청구한다. 이게 20번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할 판례. 응? 자, 21번.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TV 시청료 징수할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거 다투는 소송은 행정법상의 권한 있냐 없냐? 이거 다투는 소송은 키워드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로서. 응? 당사자 소송. 근데 우리가 이것도 좀 구별해 두자. 둘째 줄에 보면 수신료 부과행위. 지금 이제 한전이 수신료 부과하는 행위지, 시청료 부과행위의 성격은 뭐야? 저분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야. 시청료 납부하라고. 납부 안 하면 또 강제징수 하게 돼 있거든. 자, 두 가지 공부한다. 시청료 부과행위, 수신료 부과행위는 저분. 응?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질은 21번은 한전이 이렇게 시청료를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냐, 이거를 소송으로 판정해달라고 다투려면 그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응? 시청료 부과된 걸 갖고 싸우려면 그거는 항고송으로 싸워야 될 일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2번 손실보상에서 공부하죠. 자, 어디가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 그 지역 안에 새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 다 이주를 해야 돼. 그러면 새 들어서 사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뭐야? 셋째 줄 공법상 권리. 키워드 딱 따라가면 공법상 권리. 그러면 보상금 달라고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 22, 23 마찬가지. 응? 24도 마찬가지. 응? 24에 뭐 써놨어? 응? 이거 굵은 글씨로 안 해놓고 둘째 끝에 뭐야? 공익사업 때문에 뭐 생겼어?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 그지? 그거 밑줄. 사업 폐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개인이 하던 사업이 폐지돼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사업 폐지에 따른 보상 청구권. 그러면 22, 23, 24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공법상 권리로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니까 당사소송으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응?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6. 응? 25는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 26 어때? 보조금 징수권. 그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요새 문제되는 거 뭐 있지? 저 한유총, 그지?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해서 유치원 뭐 정부에서 보조금 주잖아. 보조금 줬는데 보조금을 엉뚱한 데 썼다. 그럼 뭐야? 다시 보조금 뱉어내. 이게 반환 청구하고 안 내면 징수, 응? 강제징수.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했다가 엉뚱한 데 썼다 하면 징수하는데, 이거 법이 어떻게 돼? 셋째 줄에 보면 세금 강제징수의 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결국 자 넷째 줄에 응? 반환받을 보조금 징수권은 뭐래? 공법상 권리. 보조금 징수권은 핵심이 단어가 뭐라고? 공법상 권리. 그러면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돼?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든가 해야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 응? 아니 그러니까 당사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환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낸 거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 갈 필요 없어. 당사소송 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 법에서 그냥 바로 재산 압류하고 경매 해가지고 강제로 징수하도록 돼 있잖아. 그 방법을 쓰는 거지 왜 민사소송을 내? 그죠? 그래서 강제 징수하면 된다. 공법상 권리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문제가 아니다. 응? 그다음에 27번 또 되게 많이 나오지. 27번 늘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세, 그지?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부가가치세, 환급세 이 단어만 딱 눈에 보이면 키워드. 이거는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다. 셋째 줄 밑줄.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부당이득 문제 아니다. 이거는 법에서 특별히 국가는 반환하도록 의무를 정해놓은 공법상의 특별한 의무고, 한편 상대방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반환받을 권리를 법으로 특별히 인정해 놓은 거다. 공법상의 권리다. 그럼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응?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맞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당사자 소송이란 이거 아주 꼭 중요하게 연결을 해야 돼. 키워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28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일반 재산. 응? 그치? 일반 재산. 일반 재산 옛날 명칭 뭐예요? 잡종 재산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이거는 일반 재산, 국가 재산 중에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을 전부 묶어서 일반 재산이라 그래. 근데 일반 재산은 뭐와 똑같은 취급을 해? 사유 재산, 개인 재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 개인끼리 자기 재산 사고 팔고 임대 계약 맺는 거와 똑같아. 국가 재산이라도 개인 재산과 똑같은 성격 갖는 거야. 따라서 일반 재산을 매각, 팔고 대부한다는 건 빌려주는 거지. 임대 계약. 그리고 임대 계약 맺으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 내기로 했겠지? 근데 애가 임대료 안 내. 그럼 뭐야? 그거 거들려면 걔한테 청구를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돼? 민사소송으로 법원대로 해결해달라고 청구해야 돼. 그래서 일반 재산이 결정적 키워드. 대부 계약은 사법상 계약.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자, 대부료 이거 자, 요 28번은 자, 이렇게 정리하자. 일반 재산 대부 계약. 성질은 뭐라고? 응? 사법상 계약. 이건 당연히 공법 관계 아니야. 응? 그런데 따라서 상대방은 대부 계약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대부료 납부 의무 있지. 응? 임대료. 상대방의 대부료 납부해야 될 의무 있잖아. 이 의무는 뭐겠어 그러면? 사법상 의무. 응? 사법상 의무면 상대방 대부료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돼. 사법상 의무 맞아. 그런데 법이 어떻게 해놨대? 특별히 규정을 떠났어. 사법상 의무지만 대부료 안 내면 세금 강제징수하는 방법 따라서 강제징수하도록 되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규정이 이렇게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징수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는 민사소송 방법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사법상 의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고, 이 상대방 측이 대부료 내야 될 의무는 사법상 의무이지만 법이 어떻게 해놨다고? 법이 강제징수하도록 돼 있잖아.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강제징수하도록 규정. 징수 방법을 쓰도록. 이걸 좀 강제징수 방법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거더라고. 그렇다면 법이 강제징수 방법 쓰도록 해놓으면 그 방법만 쓰라는 거다. 그 방법 안 쓰고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내가지고 해결해줘.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안 된다 이겁니다. 청구하는 거 안 된다 하는 그걸 나타내고자 한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28번. 그 정도로. 자, 그 다음 뒤에 이번에 사법관계. 자, 사법관계인데 사법관계 국고관계, 행정사법관계 있는데 국고관계에다 초점을 두고. 아까 7, 8에 썼었지. 사법관계는 국가가 한쪽 관계 맺는 당사자라 해도 이건 뭐 공익목적하고도 별 관련도 없고, 국가라 할지라도 일반 개인들처럼 개인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재산 거래 계약하거나 막 이런 거에 불과하니까 국가라고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도 서로가 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관계다. 그래서 아까 국고관계라고도 칭한다 그랬죠. 그래서 쭉 읽어보고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사법관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혹시나 모르니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행정사법관계. 자, 동그라미 1번. 자, 이거는 국가가 뭐 하는 거야? 첫째 줄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자, 밑줄 쳐주세요. 하는 활동은 뭐라고? 국가가 공적 임무 수행. 응? 그러니까 공공행정 활동 하는 거야.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해. 그런데 국민하고 관계는 무슨 방식으로 맺어? 사법상 형식. 그러니까 뭐 민법상의 계약 방식으로. 응? 그러니까 요 두 개 단어. 그러면 봐. 국민하고의 이 관계 맺는 건 민법상의 계약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내용은 공공행정 목적 수행하는 활동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이상해. 그 민법상 계약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으니 민법을 순전히 민법대로만 하면 될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거는 공공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한 건데 순전히 민법을 또 그대로 적용하기는 또 문제다. 근데 또 그렇다고 행정법을 적용하자니 이것도 방식은 또 민법상 계약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으니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온 게 야, 이게 민법상 계약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거지만 내용은 공공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거니까 원칙은 민법 규정대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는 뭐야? 여러 가지 그 행정법적인 원칙, 뭐 행정법적인 제한이 따라야 된다 이거지. 그대로 순수하게 민법 규정 그대로가 적용될 수는 없다. 그게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내려가봐. 4번에 가면 자, 눈을 읽어봐. 이거는 행정 주체가 사법적 형식으로 활동. 아까 1번에서 얘기했잖아. 형식 관계 맺는 방식은 민법상 계약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추세 끝에 내용, 실질 관계 맺은 내용 내지 목적은 응? 공공행정사무 수행하는 거야. 공공행정 목적 수행 위한 활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 응? 이 관계 맺을 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뭐 한다고? 일정한 공법적 구속을 받는다. 이게 결론이야. 일정한 행정법적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는 거야. 응?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세 가지 단어. 뭐야? 맨 위에. 관계는 무슨 방식으로 맺는다고?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방식은. 근데 내용은 관계 맺는 목적 내지 관계의 내용은 직접 공공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여기에는 순수한 민법 그대로가 적용될 수는 없고 이 공익을 위해서 행정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4번에서 마지막 결론. 공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다. 응? 다만 일정한 행정법적 제한이 따르기는 해도 본질은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본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 5번에 어떻게 돼? 저 공익 목적, 이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행정법적 제한을 가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사법상 계약 맺은 거로 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 동그라미 5번의 결론은 사법 관계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분쟁,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분쟁은, 그지? 이렇게 4개 단어 연결하면 큰 틀에서 흐르면 되죠. 특별하게 나올 저기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 판례 1번 읽어보자. 판례만 쪼로로 이제 몇 개 하면 됩니다. 자, 행정 주체가 예를 들어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도 뭐야? 그냥 재산 가진 자로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뭐 개인하고 거래 계약을 맺거나 그럴 때는 뭐라는 얘기야? 순수한 개인 간의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하면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야? 응? 공공복지, 그러니까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사사로운 국민 개인들 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 더 차이가 없는 활동을 국가가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뭐 물건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맺거나, 그렇죠? 또는 뭐 정부 청사점 건설업체하고 지어달라 해가지고 계약을 맺거나 청사 건설 계약, 건축 계약을 맺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뭐 공익 목적에 안 쓰는 재산 별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뭐 일반 국민한테 재산을 팔거나, 응? 그죠? 매각하는 거 이런 거 다 개인 간의 재산 거래 계약과 다 똑같다. 순수하게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과 소송 절차 똑같이 적용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사법 관계로서, 그죠? 자, 그래서 자 3번 판례가 중요하다. 3번 판례 거기 뭐 나왔습니까?
국유임야, 대부, 매각, 양역. 야, 그러면 우리 국민한테 국가 재산이 국유임야니까 국가 소유 땅이야. 근데 이걸 누구한테 빌려준대. 대부, 매각. 대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일반 재산만 가능해요. 행정 재산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대부 매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써 이거는 일반 재산이다. 거기서 국유임야 이꼬르 뭐라고? 일반 재산. 그럼 일반 재산을 사고 파는 관계는 다 뭐야? 임대하고 사법 관계. 응? 그래서 그러면 그 굵은 글씨로 대부 계약 맺었지? 이거 성질이 뭐겠어? 사법상 계약. 그리고 계약 맺었으니까 계약 맺고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 내기로 했는데 임대료 내 하고 대부료 부과가 임대료 내 하는 건데 이거는 세금 내 이거 강제로 세금 내 하고 공권력 행사로서 부과하는 거건 성격이 다르지. 대두가 무슨 계약대로 너는 계약대로 임대료 내라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사법상 계약 맺은 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라 하고 촉구하는 거에 불과하지. 공권력 행사로서 세금 부과하고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 대부료 부과 조치 사법상 의무 이행하라는 청구에 불과한 거다. 응? 공권력 행사인 처분 아니다. 또 대부료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거 똑같은 거야. 다 사법상 의무 이행 청구에 불과. 그럼 상대방이 반발하면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다만 상대방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인데, 그지? 아까 여기 있지. 이거 기억나지? 대부료 내라. 너 임대 계약 따라 임대료 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내? 했는데 안 낸다 계속. 그러면 이제 법은 어떻게 놨어? 행정기관은 강제징수 방법을 쓰라고 해놨다는 거지. 네. 상대방이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고, 그지? 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다. 4번. 응? 자, 제목 어떻게 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 이런 걸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하는데 공공계약의 성격은 동그라미 1번. 아니야, 공공계약의 성격은 어디 나와 있나?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봐요. 동그라미 2번. 공공계약의 성격 뭐래? 응? 자, 둘째 줄 사법상 계약이다. 응? 또 동그라미 3번. 역시 둘째 줄 이른바 공공계약.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맺는 거지. 자, 공공계약 사법상 계약. 그죠? 또 4번. 자, 그 첫째 끝에 정부 투자기관 있지? 키워드 정부 투자기관. 지금은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 나와 있듯이 공공기관 이런 말을 씁니다. 응? 자, 하여튼 정부 투자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 역시 뭐야? 사법상 계약. 응? 다 이렇게 그런 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와. 동그라미 1번 앞부분에 와.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예산회계법에 따라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지. 아니면 국가재정법 이런 거로. 그래서 하여튼 과거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무슨 공사계약 맺었어. 아까 성격 뭐라 그랬어? 사법상 계약 맺은 거야. 근데 계약 맺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공사를 한다 하고 공고를 내니까 여러 기업들이 내가 그 공사를 따겠다 하고 입찰. 응? 그랬는데 그 입찰하는 기업들은 다 보증금을 얼마씩 내면서 입찰을 해. 그런데 어떻게 돼? 이제 어느 한 기업체를 선정을 했잖아. 이렇게 낙찰을 하는 거야. 낙찰자로 결정. 그러면 떨어진 기업들은 신청했다 탈락한 기업들한테는 국가가 보증금 받아놨던 걸 다 반환해줘. 그런데 이제 선정된 업체, 낙찰된 기업에게 보증금 받아놨다는 것 그대로 국가가 갖고 있고 이제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겠지. 공사 다 마쳤는데 제대로 계약대로 공사가 안 됐다 그러면 보증금 받아놨던 걸 국가가 가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 국가가 가지는 게 바로 손해배상. 그 계약대로 안 한 거에 따른 손해배상 격으로 국가가 갖는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1번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 이 법에 따라 계약 맺으면서 보증금을 받아놨는데 입찰 보증금 받아놨던 거 공사대로 안 하면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버리는데 그 국가라고 귀속시키는데 요거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자 결국 핵심 단어 무슨 단어 나왔어?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요걸 꼭 단어 알고 요것의 성격은 뭐라고? 사법상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즉 사법상의 행위이지 공권력 행사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로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은 인사소송. 자, 그러니까 자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사법관계 인사소송 꼭 알아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판례 공법상의 부당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 이제 나오면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사법관계로 보고.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 다 체크. 자, 세금 부과 처분 받고 이제 세금 부과를 받고 상대방 이미 세금을 낸 뒤에 자기한테 세금 부과했던 건 무효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야 될 의무가 없는데 내가 잘못 납부했으니 국가가 받은 세금 돌려달라 하고 반환 청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때 국가가 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반환 청구 소송은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1번 그대로. 그다음에 2번은 누군가가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받았나 봐. 근데 냈어. 일단 냈는데 개발 부담금 부과가 위법이었다고 소송을 해서 취소를 받아냈어. 그럼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낸 게 아직 국가의 부당이득이 아닌데 취소가 된 다음부터 부당이득이거든. 취소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받아갖고 있는 건 국가의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역시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 잘 나오는 것들이야. 시험. 그 다음에 뭐 7번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징발보상금 넘어가도 돼. 여기서는 8번이 중요. 8번 환매권. 환매권 나오면 환매는 뭘 의미하는 거지? 환매의 뜻? 국가가 공익사업 한다고 공익사업으로서 도로 만드는데 네 땅 필요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도로를 강제로 뺏어가. 그리고 땅값 보상금으로 줘. 근데 도로 만든다 그래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뺏겼는데 법에 따라. 근데 도로 만든다고 뺏어가고 뭐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도 내 땅을 쓰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공익사업 때문에 쓴다 그래서 도로를 뺏겼는데 나 땅 다시 되찾고 싶어. 그죠? 그게 되찾고 싶어서 되사는 권리가 환매권이야. 아까 같은 경우 공익사업에 쓴다고 개인 토지를 강제로 보상해주고 뺏어왔다가 공익사업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보상금 받았던 거 돌려주고 자기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야. 그건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야. 자, 환매권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건 사법상의 권리. 그래서 이 환매권 행사에 따른 관계는 사법상 계약. 그럼 거기다가 또 환매와 연결해서 8번 밑에다가 또 이것도 써놓는다. 왜냐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그럼 요 말 이해할 수 있어요? 환매 가격 증감? 그러니까 자, 내 땅 1억 받고 도로 만든다고 해서 내 땅 1억 보상 받고 뺏겼어. 근데 10년 지나도록 도로에 안 써. 도로 만들어. 그러면 나는 원래 받았던 1억을 다시 주고 땅을 다시 되살 수 있잖아. 그런데 국가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10년 전에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이 됐어. 그 땅 가치가. 그럼 너는 1억을 더 내야지만 너 되살 수 있어. 그럼 나는 또 무슨 소리? 응? 원래 받은 1억만큼만 난 내고 다시 되사겠다. 이게 이제 가격 갖고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되사는 가격 갖고 싸움 분쟁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뭐 이거를 낮춰달라, 응? 올려달라,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 그거 이 소송 무슨 소송 해야 될까? 예전에는 우리 대법원이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2013년도 이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응? 무슨 단어 들어갔지? 환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편해졌지?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다 사법관계, 민사소송. 알았지? 그 단어. 아이, 그래서 행정법 공부 쉬워. 심오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야, 다 문제는 판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키워드 하나만 딱 보면 그냥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는 거야. 응? 환매 보이면. 그 다음에 9번도 봐. 큰 틀에서 보면 공공단체 임직원들. 이건 공무원 말고, 이 공공단체가 뭐냐면 무슨,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공기업이라고 보통 말하는 무슨 공단, 응? 무슨 공사 이런데 단체들 있잖아. 응? 예를 들면 KBS 한국방송공사, 응? 또 뭐 서울시 지하철공사, 여기도 인천도 인천 지하철공사, 이런 무슨 공사나 땡땡 공사 땡땡 공단의 공단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관계. 자, 이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니까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 일반 사기업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어느 쪽이 더 가까우냐? 일반 사기업에 취업해서 다니는 관계가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 쪽보다는. 그래서 공공단체 임직원, 공공단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로 봐요. 그래서 오른쪽에 쭉 몇 가지들이 있지? 동그라미 1번 지하철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관계 뭐래? 사법관계래. 사법관계.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 일반 기업체 취업해서 다니는 관계가 똑같아. 만약에 억울하게 징계, 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소송? 민사소송으로 싸워라. 응? 민사소송. 그런 논리로 2번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거기에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라는 단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관계도 마찬가지. 공무원 아닌 자들이야. 응? 신분이. 그 다음에 또 3번 여기는 의료보험관리공단, 그지? 앞에 뭐,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만 가입하는 의료보험 조합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 가입한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 하여튼 뭐 공단 있잖아, 공단. 앞에 거 다 떼버리고 공단, 공사, 응? 4번도 공사, 조폐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공사. 5번은 의료보험 조합, 네? 그렇죠? 주한미군, 한국인,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직원들 가입한 의료보험공단,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KBS 직원도 마찬가지고 공사, 공단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관계는 다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 네? 민사소송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야 10번 제목 딱 보니까 무슨 단어? 이 또 협의취득이란 아주 시험 문제 푸는데 유용한 단어가 있어, 그지? 자, 이 협의취득이 나타내는 건 뭐야? 야, 도로 만드는데 네 땅 필요해. 강제로 뺏기 전에 뭐부터 해? 협상부터 해. 야, 이거 도로 만드는데 네 땅 필요하니까 땅 좀 팔아라. 그래서 협상을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파는 게 이게, 그래서 소유권, 토지 소유권 얻는 게 협의취득이야. 자, 그러면 협의취득,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협의취득. 협의취득 이꼬는 뭐다? 사법. 그리고 취득해서 계약서 쓴단 말이야. 협의취득이라는 단어만 딱 보이면 사법상 계약. 응? 딱 기계적으로. 응.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협의, 이게 이제 계약 합의가 됐지. 그래서 이제 말로는 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땅값 대금 주는 거 아니야, 계약대로. 보상 합의 이꼬로 사법상 계약. 얼마의 땅을 사기로. 응? 사법상 계약. 그런데 이 사법상, 즉 민법상 계약은 가장 제일 중시하는 게 뭐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야. 뭐 지네들끼리 자유롭게 보상금 뭐 얼마로 할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 주장해. 그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니까 원래는 이게 당사자 간의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가 안 되면 법에 따라 보상금 정해지는 기준만큼 법에 따른 보상금 주고 강제로 뺐잖아. 근데 법이 정한 보상금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어. 합의해서. 그 다음에 적게 받기로 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지. 당사자 간의 의사가 최고 중요한 거야, 사법상 계약에서는. 따라서 3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응? 이 보상 협의는 뭐래? 동그라미 2번에
보상협의는 사법상 계약이고 사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최고 중요한 거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만 맺으면 뭐해? 응? 법이 정한 기준보다 보상 완화, 덜 받는 거로 합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당사자 간으로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매매 대금을 정할 수도 있고, 응? 또 3번 똑같아. 협의 취득하는 단어 보이면 다 사법상 계약이고, 그지? 똑같은 얘기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항에 뭐 들어갔어? 응? 협의 취득이 나오고, 네. 보상금 환수 통보. 그러니까 그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거 다시 반환하라고 통보한 거야. 환수 통보는. 응? 반환 통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된 거지. 논리적으로 풀어봐. 앞에 뭐 했어? 협의 취득. 이게 뭔데? 사법상 계약. 그래서 계약대로 어떻게 했어? 상대방한테 소위 대금 준 거지. 땅값. 보상금이라는 이름 붙이지만 땅값을 줬는데 계약대로. 나중에 이 계약이 잘못됐는지 뭐 계약이 해제가 됐는지, 그지? 그러니까 너 받았던 거 다시 뱉어내라, 반환하라. 이거 통보는 사법상 계약 깨졌으니까 그 받았던 거 다시 반환하라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에 불과한 거다. 그지? 논리가 그런 거지? 11번은 설명할 필요 없겠다. 국공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이거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죠. 공법관계인데 여기는 사립학교 선생님은 학교법인하고 무슨 관계 맺은 거야? 응?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 맺은 거지? 응? 셋째 줄에 사법상의 고용계약 맺은 거다. 그러면 사립학교 선생님 해고되면 어떻게 돼? 억울하게 징계 해고되면 방법 배웠잖아. 학교법인을 상대로 싸우려면 어떻게 돼?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기 해고한 조치 무효다 싸우려면 민사소송, 당소송,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학교법인 상대로. 근데 그 방법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 즉, 그 교원소송심사위원회, 교육부에 있는 교원소송심사위원회 학교에서 자기를 해고한 조치 뭐야? 이거 위법이다. 판정해달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 그 방법도 있긴 있고 그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체크해보자. 야, 12번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기부한 자한테 허용한대. 응? 자, 여기 첫째 굵은 글씨에 공유재산 나왔지. 이게 뭔 뜻이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이란 뜻이야. 응?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재산. 근데 아마 이 재산 원래는 개인 거였는데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대. 그래서 이제 누구가 된 거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된 재산이지. 근데 이거를 기부한 자한테 너 3년간 그냥 공짜로 써.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거 뭐 한 거로 봤어? 응? 그 사법상 계약 맺은 거로 본 거야. 응? 뭐하고 다른 거야? 신청을 받아 그래 너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준다. 공권력 행사로서의 특허 처분한 거 아니야? 그 뭐하고 비교해 본다. 자, 이 12번하고 앞에 그 공법관계에서 판례 중에 뭐 있었죠? 기부받은 행정재산을, 그치? 앞에 공법관계에서 10번 번호 판례. 공법관계로 본 사례에서 10번 판례 있잖아. 10번에 뭐 있어?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 근데 이거 사용수익 허가 내주는 거 앞에 어떤 재산이래? 행정재산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개인한테 기부를 받았는데 그 기부받은 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 재산으로 지정이 된 거야? 행정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행정재산이야. 기부받은 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쓴 재산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행정재산인데 기부한 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공권력행사로서의 특허지.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이 사법관계에서의 14번은 12번은 행정재산이란 말 있어 없어? 없고 그냥 공유재산이란 말만 나왔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이긴 한데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자체 소유재산이 됐는데 이거 행정목적으로 쓰는 거로 지정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재산인 거야.
그 일반 재산을 기부한 자한테 공짜로 몇 년간 너 써라 하고, 요거는 뭐다? 사법상 계약 맺는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기부자가 뭐야? 이렇게 3년간 무상으로 써라 해서 3년 썼어. 사법상 계약해서. 근데 3년 다 쓰고 난 뒤에 또 3년 연장해 달래. 이제는 안 돼 하고 거부했다. 그러면 상대방 뭐로 싸워야 돼? 사법상 계약 거절한 거니까 민사소송으로 또 거절 행위를 민사소송으로 싸우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3번은 상대방은. 따라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3번은 어떻게 공부하면 돼? 시험에 잘 안 나온 건데 폐천부지래. 그러면 이게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했다는 얘기지. 하천가에 딸려 있는 땅이지. 뭐 비 오면 덮이고 이래서 하천부지는 하천에 속하는 땅으로 재산 용도가 뭐야? 행정재산이니까 일반재산이니까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인 거야. 근데 여기 폐천부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천부지로 쓰이던 걸 이제 하천부지에서 제외시킨 거야. 그러면 뭐야? 행정재산으로 쓰는 걸 용도 폐지시켰으니까 이제 무슨 재산이 된 거야? 일반재산이 된 거지. 일반재산을 아까 누구한테 빌려주고 팔고 무상으로 누구한테 주고 양여가 그냥 주는 거야. 그죠? 이거 뭐야? 다 사법상의 계약행위. 응? 그 다음에 16번 재개발조합. 아까 우리 재개발조합 뭐 재건축조합 나오면서 재개발조합이 뭐 관리처분 계획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조합원 자격 인정해달라고 다 이거 다 공법관계였지. 근데 요거는 재개발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선출, 조합장과 조합원 임원,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하고 조합하고 사이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 관계래. 응? 그래서 여기 재개발조합하고 그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또는 조합의 임원 요 사이의 관계는 사법상 관계, 사법 관계.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재개발조합에서 어떤 조합장을 해고한 거지. 그랬더니 조합장이 싸운대. 소송으로 자기 해고한 거는 위법하고 싸운대. 민사소송으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한번 나와. 18번 잘 나온다. 그죠? 한국마사회가 무슨 조교사 내지 기수 면허 부여하는 행위, 취소하는 행위. 이거 한국마사회는 뭐 이게 행정 공권력 행사하는 권한 부여된 적도 없고 이건 지네 거기 나왔듯이 뭐야? 넷째 줄 국가 등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권력 행사, 즉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자 일반 사법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에 불과한 거다. 사법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제재에 불과한 조치다. 따라서 이거 기수면허, 조교사면허 취소당한 자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이다. 이런 얘기 꼭 알아두고 싶어. 그 다음에 19번. 여기 끝에 뭐 무슨 단어 나왔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니네 기업은 우리가 시행하는 공사에 몇 년간 참여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누가 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누가 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아까 공부한 거 국가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니네는 공사 몇 년간 참여 못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건 다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 근데 여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예를 들면 동그라미 한국전력공사에서 그거는 한국전력공사 2번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3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4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런 공사공단인 공기업 내지 준정부기관이 니네 기업체는 우리가 시행하는 공사에 몇 년간 참여 못해 과거에 뭐 잘못한 거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니네들하고 사법상 계약을 거부하겠다 이런 거지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조치가 아니다. 얘네는 공권력 행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다 사법상 행위고 민사소송으로 싸울 문제다. 잘 알아두세요. 4번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1번, 2번, 3번까지는 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그게 바로 부정당업자가 정당하지 못한 뭐 잘못 많이 한 업자에 대해서 뭐야? 제재를 하는 조치인데 내용적으로는 몇 년 동안
공사에 참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이꼬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조치가 나가는 겁니다. 응? 그리고 4번은 어떻게 돼? 공사 낙찰 적격 심사 감점 처분했지? 그럼 결국 뭐냐면 어떤 기업은 감점 받는 거야. 감점 받아가지고 감점되면 얘네는 그 공사를 따내는 그 기회가 박탈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고 똑같은 조치다 이거지. 근데 사법 관계다. 응? 누가 하냐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지? 그렇게 정리. 자, 거기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판례 엄청 공부해야 돼. 응?